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세안에 대한 루틴 같은 것들이 없으시더라고요. 아직도 닥터도 많이 하시고. 그러니까 그래서 다 닦이신 줄 알아요. 근데 아니요. 저는 그거 쓰고 너무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그게 트러블이 나더라고요. 진짜 금지, 금지. 안녕하세요. 빗사이트 뷰티인사이드의 제이입니다. 오늘은 좀 오랜만에 이렇게 긴 이야기로 좀 찾아뵙는데요. 저희가 현대 압구정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죠. 온라인에서만 만나던 이제 고객분들, 찐팬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이야기를 그때 좀 많이 했어요. 그쵸? 현장감 있는 질문들 많이 하세요. 정말 궁금했던 그죠? 거. 생각보다 더 진짜 폭넓은 질문이 많은 것 실생활에 같아요. 질문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 세안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세안에 대한 루틴 같은 것들이 없으시더라고요. 아직도 닥터도 많이 하시고. 그래서 오늘은 또 세안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피부 세안은 정말 첫 번째인데 가장 잘 해주셔야 돼요. 지희님은 이제 세안 좀 정확하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? 가끔씩 하면서도 아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? 이 제품이 정말 깨끗이 세안을 해주는 건가?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. 그쵸. 참 세안이 쉬운 것 같은데 그냥 씻는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. 그래서 팝업스토어에서 들리는 거 많이 하시는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하면 안 되는 것들. 첫 번째는 닥토 하시면 안 돼요. 닥토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줍니다. 피부 장벽에. 그래서 닥토는 정말 좋지가 않고요. 두 번째로는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.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 모공이 수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피부 열감을 내리고. 근데 이게 피부 열감을 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온차가 발생하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이제 혈관 문제가 생기면서 모세혈관 확장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홍조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. 염증에도 좋지 않고요. 그래서 좀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또 세 번째 또 있죠. 우리가 메이크업 하고 나면 아이라인 같은 것들이 잘 안 지워지잖아요. 이렇게 눈썹 사이사이에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또 면봉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십니다. 그리고 화장솜으로 막 닦아내시고요. 그렇기보다는 클렌징 밤 같은 것들, 오일류 같은 것들로 눈에 들어가도 자극이 없는 성분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기름 성분을 유화시킨다, 녹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그시 좀 닦아주시면서 살짝 롤링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면봉으로 막 문지르시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점막에도 자극이 되고 피부에도 좋지 않아요. 눈 피부가 굉장히 얇거든요. 잔주름이 생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문지르는 행동 그리고 면봉으로 문지르는 행동은 하지 말고 밤 같은 것들로 녹인다 생각하고 1차 세안을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, 손 청결한 것. 손이 깨끗해야지 피부 세균들이 얼굴에 닿지가 않아요. 그래서 피부를 닦기 전에는, 세안하기 전에는 먼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세안제 선택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게 모르고 그냥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. 그래서 pH 4.5에서 5.5 정도? 이거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pH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건성, 뭐 중성 아니면은 지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이것들이 다 결국은 피지성 공장이 좀 과부하되거나 혹은 안 나오거나 이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 피부 세포를 정상화시킨다 생각하고 피부 장벽 관리는 꼭 해주면서 이렇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약산성 혹은 너무 심하면 중성 정도로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 후에는 피부 장벽 관리를 좀 계속해서 해주시면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알칼리성 세안제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이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세안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세안 그리고 기초 관리만 했을 때의 세안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의 세안 이 세 가지가 루틴이 어떻게 다른지 좀 공유해 주세요. 아침에 우선 일어났을 때는요, 내가 내 피부 상태가 일어났는데 막 피지가 막 많지 않고 그래도 괜찮은 상태예요. 그러면은 저는 물세안만 해줍니다. 근데 만약에 내 이부자리가 좀 지저분하고 혹은 기름이 좀 많다, 얼굴에 뭔가 여기 산유국이야, 그러면은 세안을 해줘야죠. 내 상황에 맞게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선크림이랑 베이스를 바르는 행동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선크림은 진짜 목까지 손 나오는 곳은 다 바르셔야 돼요. 정말로.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. 근데 한 30대 중반 정도만 돼도 자동차 히터
에어컨 굉장히 건조하거든요. 그럴 때 맨 얼굴로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오히려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한 상태보다 수분을 더 빨리 뺏깁니다.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거는 진짜 많이 늙어요. 바르시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, 선크림이. 이제 색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. 그래서 다 닦이신 줄 알아요. 근데 아니요, 선크림은 진짜 잘 안 닦여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세안을 해주셔야 됩니다. 저는 2차 세안을 다 해버려요. 선크림만 발랐어도. 근데 꼭 선크림만 발라도 2차 세안 해야 되나요? 저는 네. 사실 1차 세안만 하거든요. 우리가 선크림 지금도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. 이 연구 개발할 때 보면 이 원료 자체가 잘 안 지워져요. 유분감이기도 하고 뭐 징크 옥사이드라고. 그냥 2차 세안을 하세요.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아요. 1차 세안제는 어떤 걸로 쓰세요? 저는 오일도 1차 있고 밤도 그쵸. 있잖아요. 밤도 있죠. 밤 자체도 오일 성분이에요. 오일 성분을 이제 밤으로 만든 건데 이제 첨가제를 넣어서 밤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. 근데 단지 오일은 너무 꾸덕거리고 눈에 들어가면 좀 안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. 근데 밤은 그 정도로 꾸덕거리진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밤 형태를 더 선호를 하긴 합니다. 아이 메이크업 했을 때 이게 잘 안 지워지면 눈 밑에 뭔지 알아? 약간 팬더. 이게 근데 색소 침착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거 계속되면은 여기 거뭇거뭇해지죠. 그리고 팬더처럼 여기 그 색소가 계속해서 쌓이니까요. 그리고 얼마나 자극이 되겠어요. 밤으로 잘 녹이시면 돼요. 그러면 혹시 제이님이 1차 세안제, 2차 세안제 추천하시는 제품 있나요? 만약에 시중의 제품을 쓴다면 저는 바닐라코 그 핑크 색깔 원래 기본형을 썼었어요. 근데 그 초록 색깔 그 바닐라코가 있는데 그걸로 샘플을 받아서 썼는데 그거는 트러블이 나더라고요. 뭔가 어떤 성분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그거는 끊고 바닐라코의 화이트 색깔이라고 조금 더 하이엔드 라인으로 나온 게 있어요.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게 수분감이 좀 많아서 저는 건조하지 않아서 썼는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닥터지의 아보카도 밤? 그게 가장 순하고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개발하고 있는 게 계속 사용하시는 게 있다고 했는데 어떤 컨셉으로 개발 중이세요? 우선은 밤 종류는 역시나 이렇게 자극이 되지 않아야 되고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아야 돼요. 그러려면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순한 것들을 써줘야 되는데 메이크업도 좀 잘 지워줘야 되고 자극이 없어야 되고 너무 수분감을 빼앗지 않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실 밤에서 1차 세안제로 사용하는 밤 종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분이나 그런 제품들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세요? 1차 목표는 화장이 잘 지워져야 돼. 근데 자극이 없어야 돼. 자극이 없는 성분 그리고 자극이 없는 안정적인 제품으로 저는 선택을 합니다. 2차 세안제로는 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. 폼 클렌저 그거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것도 저는 약 알칼리성도 아니고 그냥 약산성. 처음에는 이 약산성 세안제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. 뭔가 뽀득뽀득거리지 않고 알칼리성은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뽀득뽀득거리거든요. 그래서 다 닦인 것 같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 텐데 그랬는데도 코나 이런 부분이 블랙헤드가 너무 많고 기름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세안을 하세요. 그럼 요즘에 제이님이 사용하신다는 2차 세안제 그 샘플은 어떤 제품이에요? 단백질 효소 파우더인데 거기에 진정할 수 있는 아줄렌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시중에서 만약에 찾으신다면 유세린의 약산성 젤 되게 순해요. 그래서 그게 괜찮고 그리고 효소 파우더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피부 질환이나 혹은 피부 자극을 완전히 배제하실 분들을 타깃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 것도 좋지만 시중에서 만약에 찾으신다면 그렇게 올리브영이나 이런 곳들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있다. 목이랑 손이랑 다 선크림 발랐잖아요. 그 부분들 잘 세안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목 부분들도 좀 1차 세안제로도 좀 녹여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목의 노화가 덜 옵니다.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신 후에는 잘 지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. 그리고 말 안 한 거 있다. 수건 청결하게 하시는 거. 수건을 생각보다 청결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 세안 이렇게 깨끗하게 다 하고 수건이 만약에 더러워. 이게 막 미생물 자라고 막 세균이 생겼어. 그걸 얼굴에 다시 한다? 그러면 어떨까요? 역시나 피부 염증이 올 수도 있고 그게 트러블로 이어지고 질환으로 이어지고 노화로 이어집니다. 수건 깨끗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, 제이님.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. 이제 첫 번째, 클렌징 오일을 쓰면 모공을 막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?
이제 클렌징 오일이 발랐던 메이크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피지성 같은 것들을 유화를 시키는 과정이지 이게 발라서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크게 모공을 막지는 않습니다. 잘 헹궈내세요. 기름 성분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모공을 막지는 않을 거예요. 두 번째, 클렌징 할 때 거품을 엄청 많이 내는 게 좋다. 거품을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지구에 너무 문제가 될 만큼 내진 않으시잖아요. 거품을 충분하게 내주셔야지 이 표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얘가 세척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거품을 안 내고 그냥 벅벅 문지르면 그냥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거품을 많이 내주셔서 잔여물들을 잘 씻겨내려가게 할 수 있게 거품을 잘 내주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, 세안 시간은 오래 할수록 좋다.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지 않아요. 오히려 수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1차 세안과 2차 세안을 충분히 잘 닦여냈는지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, 제이님은? 글쎄요. 그 시간을 재보지 않아서. 근데 대강 하는데 3분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세안을 시간을 뭐 5분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진짜 잘 닦였는지 확인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번째, 손으로 세안을 하는 방법보다 요즘에는 도구 막 진동 이런 거 나오는 거 많잖아요. 그래서 손으로 맞아요. 세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런 도구의 이용을 받는 게 더 나을지. 제가 다 써봤죠. 진짜 초기에 나왔던 돌아가면서 이게 세안하는 거 있잖아요. 돌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세안하는 게 있는데 진짜 금지. 저는 그거 쓰고 너무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그게 트러블이 나더라고요. 물리적으로 자극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이소에서 팔던 게 있어요. 세안 패드인데 꼭 때밀이 수건 같이 생겼는데 동그래요. 거기에 극세사 수건처럼 생겼어요. 그게. 그래서 그걸 닦으면 오일을 안 묻혀도 그게 세안 다 그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거예요.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. 자잘한 솔이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자극이 될 수 있다. 자극이 되면 늙는다. 그러니까 하지 말자. 그냥 유연하게 화학적으로 잘 유화시켜서 닦아내자. 그러면 말은 들었지만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루틴을? 세안 루틴 볼 수 있나요? 저의 루틴을 저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손을 진짜 깨끗이 씻어요. 그래서 얘를 이만큼 덜어가지고 비빈 다음에 얘를 그래서 코 피지 있는 부분 있잖아요. 메이크업하고 거의 다 놓거든 이걸로. 아이라인하고 이런 코 피지 있는 부분은 좀 잘 문질러주고 눈 밑에 아이 메이크업 했으면 잘 닦아주고 한번 물로 미온수로 하면 돼.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온수로. 차세안을 해야지. 효소 파우더를 이렇게 덜어서 거품이 이렇게 나거든? 이렇게 하면 끝. 그래서 미온수로 그 다음에도 잘 헹궈주면 돼. 깨끗 미스트를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른 다음에 그냥 재생크림 바로 바르기. 그리고 나는 요즘에 그거 호호바 오일 바르고 있거든. 세안 끝. 오늘은 기본적인 세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주위에 진짜 얘 보니까 닥터하고 있다 혹은 뭔가 기계로 이거 얼굴을 세안하고 있다 하는 지인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